6강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 반복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미콜론이 있어서 여러 문장이 있으면 A는 5, 세미콜론, B는 7, 뭐 이런 거, 혹은 A는 5, B는 7. 만약 이런 게 두 개 있으면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옆으로 쭉 늘었었지만 얘는 한 문장이다, 두 문장이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A는 5, 세미콜론하고 B는 7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고, A는 5, B는 7 이거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콤마 연산이 제일 늦게 되니까 오퍼레이터가 우선순위가, 그래서 앞에 그 A는 5 먼저 하고 B는 7, 이게 익스프레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실행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문장을 한 번씩만 순차하고 이제 끝나는데 어떠한 일정한 규칙의 처리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모듈이 필요할 때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반복문이라고 한다. 반복문 C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for문이 있고 while문이 있고 do while문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떨 때 for를 쓰고 어떨 때 while을 쓰고 어떨 때 do while을 쓰느냐, 그것은 이제 뒷부분에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문법이 뭐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목적어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도 for문이라고 하면 for문은 for가 오고 그 다음에 갈로가 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그 규칙이 있는 거죠. 이런 문법이 있겠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반복문 for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반복문 for에 대해서는 for 다음에는 괄호가 온다. 괄호가 무조건. 그래서 for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괄호가 오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관례적으로 for문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냥 반복문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괄호가 한 칸 띄어서 for문을 쓰고, 우리가 메인처럼 함수 같은 경우는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다. 그렇게 우리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괄호에 띄어쓰기가 있으면 얘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괄호 안에는 뭐가 오느냐? 괄호 안에는 세 가지 문장이 와요. 세 개 문장. 그래서 세 개 문장에 각각 역할이 초기화, 조건검사, 정감연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르지만 어쨌든 for문 안에는 세 개 문장이 오기 때문에 각 문장을 아까 세 개 문장을 A는 5, B는 7, 이거는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두 문장을 만들려면 A는 5, B는 7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미콜론을 넣어서 이게 문장이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이렇게 세 문장이 for문 안에 온다. 그게 중요해요. 단지 이걸 우리가 첫 번째 것을 초기화, 두 번째 것을 조건검사, 세 번째 것을 정감연산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for는 그냥 문장이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안에 여러 개의 문장이 있으면 이거는 for문의 body라고 그래요. 이 for 반복문의 몸체 body라고 하고, 이것은 이 for문이 반복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반복. 원래는 문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지만 반복문에서는 요 끝까지 하고 그 다음 다시 위로 처음부터 가서 반복을 계속한다. 그러면 이제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럼 당연히 언젠가는 끝나야지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뭔가 끝나는 조건이 바로 여기에 조건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거. 그래서 두 번째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 있는 요 조건 검사해서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이 반복문을 끝나게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방금처럼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렇고, 만약에 문장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하지 않고 그냥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넣어도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for문은 먼저 아까 이게 3개의 문장으로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3개의 문장.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먼저 제일 처음에 실행을 시켜요. 먼저 for문은 무조건.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가 꼭 초기화라고 하지 않아도 어쨌든 제일 첫 번째 얘를 먼저 실행시킨다. 두 번째 반복문 안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 두 번째 조건 검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조건 검사가 참이면 이 안쪽을 계속 실행을 시키고 반복하고, 만약 조건 검사를 검사했는데 이것이 거짓이다. 그러면 for문을 빠져나오겠어요. for문을 빠져나온다. 자, 그런데 조건 검사하고 3번 반복하고 또 조건 검사하고 반복하고 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런데 그 사이에 뭔가 조건 검사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에 4번 문장을 실행시켜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정갑연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말을 정갑연산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네 번째. 그래서 초기화, 조건검사 참되면 3, 또 조건검사에서 참이면 3, 또 조건검사 참인데 그 사이에 4로 간다. 4로. 자, 그래서 1에서 2, 만약에 조건검사 2 조건검사에서 false면 바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고 2, 3, 4, 그 다음 다 2, 3, 4, 2, 3, 4, 2, 3, 4 이렇게 계속 돌다가 조건검사가 false가 되면 빠져나온다. 이게 이제 for문의 실행 순서예요. 자, 그것을 플로우 차트 순서대로 보면 1번 초기화 문장, 2번 조건검사, 참이면 3번을 쭉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4번 점검검사하고 다시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 하다가 2번 다음에 바로 슉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오겠죠, 포문을. 자, 그렇게 수행이 된다. 자, 그래서 반복하는 거니까 이렇게 printf를 5번 쭉 찍으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럼 이거 반복시키면 돼요. 그래서 먼저 5번 해야 되니까 이 5번, 그죠? 5번이니까 뭔가 처음에 카운트를 둬가지고 처음에 0이었다가 한번 찍고
1로 바꾸고, 한 번 찍고 2로 바꾸고, 한 번 찍고 3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5가 되면 4까지 찍어야 되죠. 4까지. 4가 되면 찍고, 그 다음 올라갔을 때 5가 되면 끝나와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i는 0부터, 물론 i라고 하는 건 그 전에 인테저 i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 있어야 되겠죠.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으면 i 플러스 플러스 걸로 닫고 printf,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for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printf에 이렇게 실행시킨다. 이렇게 읽어요. 읽기를. 자, 그래서 i가 0부터 해서, 자, 보면 요 딱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i가 0일 때 1번. 자, 2번 조건 검사하죠. 2번 조건 검사에서 i가 0이죠, 지금 현재. i가 5보다 작으면 참이죠. 그러면 3번. 자, 그러면 3번에서 본문을 찍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4번 정감연산을 하죠. 정감연산은 i 플러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i를 1 증가시키죠. 그래서 1 증가시켜가지고 이제는 i가 1이에요. 1. i가 1. 그죠? i가 1인 상태에서 바로 또 2번 검사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실행 순서가 초기화 부분을 먼저 하고, 초기화는 딱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반복을 할 때. 그 다음에 2, 3, 4, 2, 3, 4, 2, 3, 4 하면서 2에서 false가 되면 3, 4를 안 하고 바로 쫙 빠져나온다 이죠. 그래서 i가 5보다 작으니까 printf. 그 다음에 2가 돼서 또 2가 5보다 작으니까 1 해서 프린트하고 해서 찍고 4까지 찍겠죠. 그 다음에 이제 5가 되면 바로 5가 되면 이렇게 5가 5보다 작으냐, 이게 거짓이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i는 그러면 1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0부터 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배울 다른 어떤 특정 자료 구조에서 0부터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0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관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5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하지 말고 그냥 5번 해야 된다. 그러면 0부터 5번, 5 이렇게. 대신에 작으면, 이게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으면. 그래야지 이제 i가 5가 되는 순간 false가 돼가지고 빠져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일종의 패턴이에요. 패턴. i는 0부터 i가 5보다 작으면 i 플러스 플러스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아까 i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 대신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함에 있어서 플러스 플러스 i 똑같아요. 그래서 i에다가 i 플러스, 그래서 이게 꼭 정감연산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건 정감연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1, 2, 3, 4 할 때 이 4번 문장을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문장이. 근데 문장이 다 마침 i는 i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 대신에 i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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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렇게 하는데,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은 초보자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전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프로그램에 이제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막 거기에 코드가 쫙 있죠. 그런데 뭔가 여기서 잘못된 걸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했을 때 에러가 난다. 그럼 이거 뭐가 에러가 나는가를 찾을 때
눈에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빨리 찾는 방법이 하얀색이 쫙 있는데 그게 갑자기 까만색이 한 명 탁 있으면 눈에 팍 띄죠. 그것처럼 패턴이 전부 똑같으면은 이게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달라진다는 것은 뭔가 하면 평상시에 내가 봐오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평상시에는 우리는 패턴이 i는 0부터 i가 5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계속 봐오다가 갑자기 보니까 i는 i 플러스 이렇게 하면 눈에 팍 띄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또 눈에 팍 띄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것과 많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잘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for문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i가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것을 작성하자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직접 우리가 사실은 이제 짜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어요.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죠. 항상 여러분은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포문을 이용하여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주석을 내가 막 이렇게 쓰면 당연히 모든 주석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카피라이트 2020 1234 홍길동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이렇게 할 때도 뭔가 연습 삼아 요렇게 자, 이렇게 많이 해요. 아니면 이제 꾸미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첫 헤더 앞부분에를 이렇게 꾸미는 거지. 이게 위치가 잘 안 맞는 것은 폰트가 이게 정확하게 동일한 요 폭을 가지고 있는 폰트가 아닐 때는 이렇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막 따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건 다 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죠. 여기 빼고 자, 이 작업을 항상 하면서 시작해요. 자, 샵 include standard io.header 파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void main void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복수 인테저 하고 return 0 여기 이제 return 이 함수가 return이 하는 타입이 인테저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함수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 형태를 우리가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1부터 10까지를 더 해가지고 어디 넣어요?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는 곳을 우리가 sum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for 인덱스 i가 있어야 되겠죠. i. 이건 항상 있어야 돼요. 이거는 포문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만 쓰니까 인테자 i는 0. 초기화하면서 하는 이게 그냥 인테자 i는 0이라고 하는 그 문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인테자 i는 0, i는 0부터 i가 10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포문에서는 이미 몸에 배겨 있어요. 그래서 for 이거는 만약에 같으면 for i 인테자 i는 0부터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호도에 다른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int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안 하려면 저기처럼 int i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0부터 10까지인데 sum이 1부터 2부터 물론 100까지 더하는 거나 3까지 더하는 거나 사실은 이게 똑같아요.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물론 우리는 3까지 더하는 거는 6으로 바로 알지만 1000까지 더하는 거 657까지 더하는 거 이렇게 어렵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똑같다 이죠. 자, 그래서 1부터 더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i가 0부터 하지 말고 1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까지잖아요. 그죠? 10까지니까 i가 10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10까지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3까지 해보죠. 3까지. 나중에 3만 5768 하면 1부터 5768까지 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3까지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반복문에서는 항상 뭘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그 다음에 한 칸씩 그죠? 만약에 그 한 칸씩 띄워가지고 1, 3, 5 이렇게까지 한 칸씩 띄워가지고 축축축축 해서 홀수니까 12345까지 한 칸씩 띄워가면서 더하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요 12345가 여기 오고 여기는 i 플러스는 2 이렇게 하면 두 개씩 i가 1첨가되면서 되겠죠. 그러니까 요 패턴이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1, 2, 3까지만 우리가 해보자 이죠. 자, 그러면 3까지 이때는 i 플러스는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1 왔을 때 그러면 2 왔을 때 3 왔을 때 그러다가 언제든지 딱 끊으면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sum에 정답이 있도록 하면 되겠죠. sum이라는 변수에 하나씩 다 하면서 언제든지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3에서 끊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12345까지 끊는다 하면 그때 딱 끊었을 때 sum에는 1부터 12345까지 더한 값이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조건이 딱 세 가지를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도 그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sum에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된다. 1부터 3까지. 자, 그러면 포문을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하나도 안 더했으니까 sum에 뭐가 더 있어야 되겠어요?
sum에는 0이 들어있어요. 이게 반복문을 들어가기 전에 조건이에요. 조건. 반복문을 들어가기 전에 언제든지 우리는 스탑하면 sum에는 그 값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i가 1일 때 sum에는 i를 더한다. 1을 더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2가 더해졌다. 그 다음에 3이 더해졌다.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중간에 딱 멈췄을 때 i까지 sum이 더하고 있죠. sum에다가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해서 1, 2, 3 하면서 계속 sum에다가 더해가고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스탑하면 그 i까지 뭔가 결과가 내가 원하는 지금 여기서는 sum인데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연스럽게 싹 빠져나오면 i가 3이죠. 3. 그리고 i가 이게 4가 되겠죠. 4. i가 하나 더 능가가 되겠죠. 그러면 요 포문을 끝났을 때는 우리가 여기 뭐가 들어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래의 것 3까지 합이 sum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인 할 일을 할 필요 없이 여기서는 그러면 sum에서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요 3 바운더리 요 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그래서 1234까지다 라고 하면 얘가 1234인데 이때 이제 요렇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sum에 빠져나왔을 때 실제로 sum에 우리가 원하는 그까지가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반복문을 항상 제일 첫 번째 포문을 하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하는 게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언제든지 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sum에 들어있느냐. 그 마지막에 나왔을 때 이 sum의 결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결과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간단한 예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규칙을 여러분이 반복문을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예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죠? i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가지고 다 할 필요 없죠. 안 그래요? 그냥 i일 때 sum에 1부터 그까지 저장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면 i가 1000이든 만이든 5만이든 사실은 그 규칙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만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포문을 빠져나오는 그 조건에서 10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인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반복문에 대한 예제만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금방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조금 뒤에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뒤에 어차피 코드가 나와요. 만약에 1부터 우리가 원하는 값까지 곱셈을 구하라. 그러면 이 sum이 아니고 multiplication에서 multi하고 항상 이 베리어블의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1 곱하기 2 곱하기 물론 이게 값이 너무 커지면 아마 오버플로우가 나서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10까지 곱하라. 그러면 우리 여기에 10까지 곱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 값이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아까처럼 0이 들어있으면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계속 0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곱했을 때는 이게 1이 들어있어야지 그대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멀트에다가 1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i를 매번 곱하면 되겠죠. 축축축축. 그래서 딱 나오면 멀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10까지 여기 11 때까지도 들어오고 한 칸 더 올라가가지고 11이 되면 빨리 나오니까 10까지가 곱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i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하면 눈에 띄어요. 그래서 0부터 10개 0부터 10개 0, 1, 2, 3, 4, 9까지니까 10개를 1부터 10까지 곱하라 그러면 i가 0일 때는 i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i 플러스 1 곱하면 1을 곱하고 i가 2면 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i가 0일 때는 사실은 1을 곱하는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뭐 1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1 하면 2부터 2, 3, 4, 5 해가지고 10이 아닌 9까지 9 하면 i 플러스 1에서 10까지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i가 10이 되면 빨리 나오면 10까지 곱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어떤 그 순서와 요거에 대한 어떤 값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진행이 되는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에요. 그래서 for문이 되면 while문은 쉬워요. while문은 아주 간단해요. while문에다가 어차피 이거 함수가 아니니까 띄우죠. 그 다음에 expression. 그래서 expression이 참이면 계속해요. 참이면 계속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0이 아니면 0일 때 false니까 0이 아니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여기서는 expression으로 해요. expression. 이 expression은 0이 아니면 참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for문에서도 똑같아요. 알죠? for문에서도 이거 express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expression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면 expression에서 5까지 하니까 5 빼기 i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i가 5보다 작다 대신에 5 빼기 i를 속 집어넣으면 i가 0이면 5고 1이면 4고 이렇게 하다가 i가 5가 들어가면 5 빼기 5 0 되잖아요. 그럼 이게 끝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건 패턴이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해요. 자, 어쨌든 while문에서는 expression을 evaluation 하고 그 다음에 참이면 계속 반복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대신에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처음에 이 안으로 들어올 때 expression이 참이었기 때문에 돌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 expression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를 여기서 있어야지 그럼 expression이 또 값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검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 expression과 이 안에 있는 문장과 아무 관계 없다면 그러면 절대 이 expression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없죠.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코딩을 하다가 반복문을 쓰면 항상 뭐가 문제인가 하면 끝 안 나고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단하지도 않고 계속 실행되니까 그때는 이제 윈도우즈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얘가 지금 너무 CPU 컴퓨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하고 딱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실행시키고 있으면서. 그래서 항상 반복문에서는 이게 중단되는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while문에서 1부터 n까지 곱을 구하라 그러면 아까 우리 for문하고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for문에서 쓰는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while문은 multiplication, 멀티를 1로 세팅해 놓고
i를 1로 넣고 i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i를 곱하고 i를 1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오히려 포문이 더 깔끔하죠. 왜냐하면 초기화하는 것,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점검. 이 세 개가 있으니까 이런 조건이 있는 행태는 포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한데 왜 while문을 쓰느냐. 포문은 결국 요 패턴이 항상 있는 것. 그러니까 뭐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1부터 뭐 이렇게 카운트하면서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포문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조건, while문을 검사한 후에 어떤 내가 만약에 어떤 값을 입력을 받았는데 입력받는 값이 q라는 값을 입력받으면 이 반복문을 끝나고 아니면 계속 어떤 입력을 하면 입력된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한다. 그런 게 있으면은 이 while문이 좋죠. 그러니까 어떤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쭉 진행되는 형태의 그런 반복문은 포문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것은 while문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i++ 를 이렇게 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i++ 를 여기 집어넣으면 한 줄로 되고 그러면 이거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컴팩트하게 쓸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대로 for문에 이거 문장이죠. 문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실행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false가 안 돼가지고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무한대로. while에서는 여기 expression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없으면 오류예요. 오류. 그래서 1을 넣죠. 그래서 보통 while에 1 이렇게 하는 거나 혹은 for에 이렇게 하는 거나 이게 무한 반복하는 코드예요. 무한 반복하는. 아까 얘들 무한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어쨌든 요 조건 부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일단은 반복시켜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무한 반복은 이렇게 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while문, 아까 for문이 있었고 while문이 있었고 do while문이 있죠. 그래서 do while문은 나머지 for문도 그렇고 while문도 시작할 때 조건 검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실행시키고 난 이후에 조건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제들. 그런 경우에는 do while문을 하죠. 먼저 do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요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한 번 실행시키고 난 이후에 이제 while문에서 expression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는 for문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닫죠. while문에서도 열고 닫죠. 그런데 do while문에서는 뒤쪽에 이렇게 expression이 나오니까 항상 세미콜론, 이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넣어야 돼요. 이거를 빼먹는 경우에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걸 꼭 넣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do while문에서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꼭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10진수 자릿수를 반대로 출력하는 예제를 보자. 그러면 이거 먼저 10진수가 0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0 들어오면 0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요 예제를 직접 한번 코딩을 바로 해볼게요. 이게 10진수 자릿수를 반대로 출력한다. 출력하는 프로그램. 자, 이게 만약에 이제 얘를 인테자 num이 우선 1, 2, 3, 4 1234 이렇게 우선 있다고 쳐요. 1234 그러면 제일 먼저 반대로 출력하니까 4부터 먼저 출력해야 되죠. 4는 어떻게 구합니까? 4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죠. 그래서 인테자 마지막 디짓 이거 우리가
가지고 디짓은 4가 돼야 되는데 4가 제일 먼저 되죠. 요거는 num mod 10 하면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게 4죠. 그럼 걔를 print f %d에 디짓을 찍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버를 10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나누면 123이 되죠. 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만약에 while문을 쓰면 num이 0이 아니면 얘를 digit 찍고 num이 10보다 순서를 여기 넣어도 똑같은데 개념적으로 10으로 나눠 가지고 다시 올라가죠. num이 0이 되면 끝나자. 마지막에 printf 해가지고 뉴라인을 찍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4, 3, 1 되죠. 자, 그러면 이걸 넘버를 이렇게 하지 말고 printf 프롬프트를 먼저 찍죠. enter a number. 여기 항상 요 한 줄을 띄워야 돼요. 한 칸을 띄워야 돼요. 왜 띄워야 되는지 아까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scanf 해가지고 %d 하고 주소 num 이렇게 하죠. 이것도 한 줄 찍어요. 왜냐하면 입력하는 거하고 실제 출력하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자, 실행시켜 보면 enter number 123 엔터 3, 2, 1 찍죠. 자, 근데 만약에 다시 런하면 하면 7, 6, 5, 4, 3, 2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거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 이게 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딱 띄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코드는 잘 수행되는 것 같은데 만약 0을 넣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넣으면 0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빠져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do 해서 먼저 한번 실행을 시켜라는 거죠. while에 num. 그래서 먼저 0이 들어오든 어떻게든 먼저 num에다가 모드를 취해가지고 먼저 찍고 한번 찍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눠가지고 그 다음 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100 그 다음에 0 누르면 0이 찍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do while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라고 할 때 일단 먼저 한 번은 실행시켜야 될 경우에는 do while을 쓴다. 자, 여기에 뭐 코드는 변수나 이런 거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이제 실행시켜 안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do while reverse. 이거 벌써 다 했어요, 그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내부에서도 반복문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printf 해가지고 0, 1, 2, 3, 4, 9를 찍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0 이렇게 해서 삼각 피라미드를 찍도록 하는 거죠. 0을 찍고 0, 1 찍고 0, 1, 2 찍고 0, 1, 2, 0, 1, 2, 3, 4 이렇게 계속 순서대로 해서 9까지 찍도록 하는 거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잠시 남겨두고 어떻게 짜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0부터 9까지의 숫자 피라미드 출력 프로그램.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포문을 먼저 하겠죠. 그래서 인테자 for 인테자 i는 0부터 어떻게 10까지 그죠? 먼저 0, 1, 2, 3, 4, 5, 6, 7, 8, 9를 먼저 찍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그래서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printf %d i를 먼저 찍고 그 다음 마지막에 printf uline. 자, 이렇게 해서 이제 0부터 9까지 쫙 찍어요. 우리 이거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한 줄을 빈칸을 찍어야 돼요. 이렇게 뉴라인 하나 더 넣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0 찍고 그 다음에 1 찍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i가 0부터 한 줄 쭉 찍어야 되니까 제일 바깥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라인 L. 근데 이 L이 어떤 폰트에서는 L인지 아니면 뭐 1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L은 잘 쓰면 안 되고 그냥 라인 N이라고 쳐요. N이 0부터 N이 10보다 작을 때까지 N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for 인테자 j는 0부터 어디까지 찍나 하면 n이 첫 번째 0일 때는 n이 0일 때는 0을 찍어야 되니까 j가 i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 아니면 i가 j까지 j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printf %d에 j를 찍어요. 그래서 그 j를 다 찍고 나면 i가 아니고 n이죠. n. 그 다음에 printf newline 이렇게 찍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요거는 한 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줄. 그러면 그 줄에서는 j가 0부터 그 j까지 n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0이죠. 0일 때는 0까지 1일 때는 0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1까지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줄은 먼저 0, 1, 2, 3, 4, 5, 6, 7, 8, 9를 찍고 뉴라인을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서 뉴라인 한 번, 여기서 뉴라인 두 번 한 후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0부터 10줄을 쭉 찍죠. 10줄 찍는데 0부터 그 0은 0, 1, 2, 3, 4까지 해가지고 n까지 찍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0, 1, 2, 3, 4, 6 끝에만 찍고 나머지 여기는 전부 다 스페이스가 들어가도록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printf 스페이스만 넣고 여기에 바깥에서 j를 써야 되는데 여기까지
n까지, 그죠? n보다 작을 때까지 하고, 여기에 printf에 %d에 n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요 한 줄에 0부터 10까지 0에서 1, 2, 3, 4에서 10까지니까 9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j가 0부터 n보다 작으면 스페이스 넣죠. 0일 때는 하나도 스페이스 안 넣고 1일 때는 스페이스 1개, 2일 때는 스페이스 2개, 3일 때는 스페이스 3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n을 찍으면 아까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0, 1, 2, 3, 4, 5, 6, 7, 8, 9. 자, 그래서 요 코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포문 안에 또 포문, 반복문 안에 또 반복문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콤마 연산자를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 포문을 아주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코드를 먼저 보면 sum은 0, sum은 0, i가 있고 i는 1부터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 i를 넣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 코드가 잘못됐다. 여기 콜론이에요. 세미콜론이에요. 여기 세미콜론. 자, 그래서 1부터 10까지 sum을 처음에 0을 두고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 계속 i를 넣으니까 결국 1부터 10까지 더한 코드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sum과 i를 그냥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부분에 sum은 0, 콤마 i는 1. 이 콤마 하면 결국 이거는 한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sum의 0, 콤마 i는 1 이렇게 하면 sum에 0 넣고 i에다 1 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요거는 요 조건문 똑같아요. 그 다음에 sum에다가는 i를 넣고 i는 1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죠. 그 다음에는 원래는 포문에 body가 있어야 되는데 body가 없으니까 body를 그냥 세미콜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포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인덴테이션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한 문장에 세미콜론만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안 넣고 여기 끝에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미 더 배웠는데 요거를 하나로 딱 줄이는 게 뭐예요? sum 플러스는 i 플러스 플러스. 그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리더빌리티는 이 꽝이에요. 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컴팩트하게 아주 이렇게 난해한 코드로 이 컴팩트하게 쓰는 것을 나름의 어떤 내가 이렇게 코딩을 잘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거는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좀 길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패턴들을 항상 쓰면서 읽기 쉽게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어쨌든 얘도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콤마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물론 무한 반복하는 게 있었는데 그 무한 반복하면 뭔가 중간에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냥 우리 지난번에 스위치 할 때도 똑같은 게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하면 그 브레이크를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블럭을 빠져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while 문 있죠. while 문에서 if something 해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break 하면 이 while 문 바깥으로 싹 빠져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expression 안 넣고 여기다가 뭐 1 해가지고 무한 루프를 하더라도 결국 something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바뀔 수 있다면 브레이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다. 이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으면 중간에 실행되다가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지금 현재 나를 감싸는 블록을 싹 빠져나오게 된다. 그거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ontinue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continue를 만나면 지금까지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무시하고 바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정감, 이게 반복문을 새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정감 연산을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을 확인한 후에 다시 내려가서 body를 또 실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continue를 또 만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을 실행하지 않고. 그래서 이 break와 continue는 이 반복문의 제어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돼요. 그래서 많이 애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프로그램 실습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1부터 n까지의 프라임 넘버, 소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하는 것은 1부터 n까지니까 자, 그럼 이것도 내가 코드를 직접 코딩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도 1부터 n까지의 소수 프라임 넘버 출력 프로그램, prime numbers 출력 프로그램. 자, 그러면 1부터 n까지니까 먼저 printf enter a number 하죠. 프롬프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integer num을 주면 scanf %d에 주소값 num, 그래서 이게 입력을 받는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 내려와서 1부터 n까지의 프라임 넘버를 출력하니까 그럼 1부터 n까지, num까지. 그죠? 자, n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n으로 하면 좋겠다. n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제 해보자. 아이고, 어디 갔어? 자, 1부터 n까지 해보는 거죠. n까지 프라임 넘버를 하는데, 그럼 이 i가 1일 때, i가 2일 때, i가 3일 때 각각 걔가 이제 프라임 넘버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프라임 넘버는 1은 프라임 넘버가 아니죠. 2부터 시작하죠. 2부터. 그래서 2부터 보통 해요. 2부터 n까지 얘가 프라임 넘버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i가 프라임 넘버인지 검사. 자, 그러면 i가 프라임 넘버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i가 프라임 넘버라는 것은, 소수라는 것은 2부터 해서 2부터 i까지에 나눴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i가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약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뭔가 하면 1과
i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눠봐야 나눠지지 않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for integer 이게 지금 여기 바깥에 인테저가 있어요. 나누는 거 디바이저 약수, 그죠? 약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저 약수가 2부터 시작해가지고 n 모드 디바이저 해줘. 나눠져 버려요. 나눠지면 얘가 0이 아니면 0이라는 말은 뭔가 나눠진다는 거죠. 0이 아니면 계속 디바이저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빠져나오려면 n이 디바이저로 나눠지면 빠져나오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n 모드 디바이저 해가지고 0이 아니라는 말은 안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예요.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만약 0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n 나누기 디바이저 해가지고 나눴을 때에 나머지가 나눠지면 0이 되면 나머지가 0이면 그러면 빠져나와요. 그 빠져나오면 만약에 디바이저가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n이 아니고 잠깐만요. i 그죠? i를 계속 2, 3, 4 해가지고 n까지 하는 거니까 i가 같으면 그럼 디바이저가 2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i까지를 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눠졌다는 거죠. 안 나눠주고 마지막에 i에서 나눠졌다면 디바이저가 i라면 그럼 걔가 프라임 넘버예요. i는 디바이저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걔가 이제 디바이저죠.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10을 입력하면 2, 3, 5, 7 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뉴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한 10개씩 찍고 그 다음 뉴라인이 되도록 그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printf 뉴라인 찍으면 얘가 그 다음으로 와서 끝나요. 자, 10 하면 그 다음 넘어오죠. 이렇게 해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100 한 마디 쭉 하다가 그냥 계속 옆으로 찍다가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한 10개만 찍고 그 다음으로 와서 또 10개 찍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번 찍을 때마다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인테저 카운트를 하나 더요. 그래서 카운트를 처음에는 0을 하는 거죠. 아니면 카운트를 현재 0이라고 하고 1이라고 하죠. 1. 그래서 하나를 찍죠. 그죠? 하나를 찍을 때마다 카운트를 1 증가시키면 되는데 이때
내가 지금 카운트를 1일 때 하나도 지금 처음 1인 상태에서 와서 딱 찍죠. 1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가 1 증가된 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if 카운트가 카운트 모드 12 카운트 모드 10이 0이면 10으로 나눠지면 그러면 프린트 f에 뉴라인을 찍자. else 왜 이래? 자, else printf 스페이스 여기에 요 스페이스를 없애요. 자, 그러면 10개씩 찍고 카운트를 무조건 1씩 증가시키니까 뭐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다는 말은 이게 이제 10, 20, 3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0 하면 10개씩 찍고 둘, 넷, 여섯, 여덟, 10개 찍고 엔터, 10개 찍고 엔터인데 이게 이제 칸에 맞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여기다가 0, 5D 하면 5개씩, 5칸씩이죠. 100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쭉 찍고 10개, 쭉 찍고 10개, 쭉 찍고 10개 이렇게 되죠. 요거 이제 만약에 카운트를 0으로 시작하면 처음에 와서 무조건 0이 10으로 나눴을 때 나눠지니까 얘를 먼저 하나 찍으면 한 개 구했어 라고 하고 1을 증가시켜 가지고 10으로 나누는 거죠. 얘는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우리 이미 배웠는데 if 요 조건을 만족하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c 글자 하나 찍는데 그게 여기다가 플러스 카운터 모드 10이 1이면 여기 0이면 요거 찍죠. 그러니까 0이 아니면 요걸 찍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요거 하고 아니면 뉴라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거 다 지워요. 자, 그런데 if 문이 안에 하나니까 요거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i가 2부터 n까지 우리가 원하는 2부터 97까지 근데 100까지인데 2부터 100까지 쭉 가면서 요 2 할 때 돼서 2가 2로 나눠지죠. 근데 자기 자신까지 와서 겨우 나눠지면 걔는 프라임 넘버다. 그래서 만약에 4 같은 경우에 4 같으면 자 2로 4가 나눠지니까 내려오겠죠.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4니까 프라임 넘버 아니다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자신까지 나눠 가지고 계속 안 나눠지다가 자기 자신에서 딱 나눠지면 그러면 내려와서 얘는 프라임 넘버야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2부터 1000까지의 프라임 넘버가 쫙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요 프라임 넘버 구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 프라임 넘버를 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걸 우리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래요. 알고리즘이 약간 좀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소수의 정의를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컴퓨터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 프라임 넘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는 있겠어요. 어쨌든 이 코드를 잘 연습을 해가지고 이 프라임 넘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